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친환경,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테마죠. 친환경 에너지 테마 관련주와 관련한, 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가 뭐고, 그 시점은 언제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날짜가 8월 11일 수요일이에요. 오늘이.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차트가 일부 한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8월 10일이었어요. 화요일. 10일날 미국에서 오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날 밤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상원에서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때문에, 그 산업재, 그 다음에 기계장비라든지, 혹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2, 3일 동안 강세를 좀 보였어요. 뭐, 아시는 분들 다들 잘 아시고 있지만은, 자, 이거는 이제 저기거든요.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 블룸 에너지, 뭐, 니콜라는 좀 그렇다 하지만은, 블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발라드 파워 시스템, 퓨어셀 에너지, 플러그 파워. 특히 이 두 종목이랑, 블룸 에너지가 대표적인 그런 수소 관련주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요 5개 종목이죠. 5개 종목. 엠페이지 에너지랑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퍼스트 솔라, 선파워, 선런 등이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뭐 연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퓨어셀 에너지나 아니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초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의 친환경 관련주다라고 불리는 뭐 수소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기타,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 다르게 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흐름으로, 그러니까 뭐 친환경주가 맞긴 맞지만은 자회사들의 어떤 이슈, 실적 가시성,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친환경 관련주로서 친환경 테마를 타고, 친환경 에너지 테마 관련주로서 친환경 관련 테마를 타고 강세를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좀 다른 거겠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친환경 관련주들은 그렇게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왜 이럴까? 대체 이유가 뭘까? 왜 우리나라 꼭 못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적어도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 그러니까 태양광은 이제 모듈 부분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또 OCI를 토대로 해가지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수출이 거의 주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닥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풍력도 이제 타워 부분, 윈드 타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 영향을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호재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8월 달에는 사실상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한 게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는 9월 달부터입니다. 예산 조정안, 이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표를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만든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발췌를 했는데 요번에 이게 초당적 법안, 초당적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이죠. 총 얼마죠?
1700억 달러인가요? 예, 뭐 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요, 보시면은 요거 두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다 전통적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규 투자는요, 대략 한 5,500억 달러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한 2조 달러 됐었잖아요. 근데 빠질 거 다 빠졌어요. 뭐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 법안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친환경 버스나 아니면 친환경 페리,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것조차도 줄어들었다라는 거, 수치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줄어들었어요. 이것조차도. 즉 이거 말고는 대부분 다 그냥 전통적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못 가겠죠. 그죠? 네. 그럼 도대체 친환경 법안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앞에 부분이 아니라 바로 뒤에 부분, 3조 달러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가 대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뿐만 아니라 원전도 조 단위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2조 원, 3조 원 규모로 있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그 법안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죠. 예산안에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월 21일이에요. 9월 21일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월 20일까지 하원이 휴가예요. 휴원이에요. 휴원. 그리고 상원도 10일인가 12일까지가 휴원입니다. 9월 12일까지인가 10일까지인가가 휴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원은 9월 20일까지가 휴원이에요. 즉 21일부터 이제 개원을 해요. 그러면 요때부터 뭘 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 때 통과시키고 생 난리를 치잖아요. 정치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때 관련 예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산 조정안이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제조나 운송에 관한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탄소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이거는 이제 규제 부분이죠. 규제 부분. 굉장히 좀 우리나라로서는 깝깝하죠. 이것 때문에 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친환경이 여기에 다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20일 날 이후에 보면 되겠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긴 하겠죠. 근데 문제가 리스크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리스크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예산안이라는 거는 하원만으로도 통과 가능하다고 그래요. 미국 법안상. 즉 공화당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하원을 갖다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 전체가 다 합의를 해준다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도파 의원들도 이 인프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대요. 즉 하원의 힘만으로,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웬만하면 9월 말 안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첫 번째가 기억하십니까? 7월 31일 날 큰 이벤트 하나 있었죠? 뭐였죠? 아마 기억들 하시는 분들, 7월 30일이니까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부채 한도 조정, 유예 법안이죠. 자,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인프라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가,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정부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의 부채 한도만으로는 도저히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즉 여기에 앞서서 선행해서 공화당과
협상을 벌여서 합의를 이끌어낼 게 바로 부채한도 조정안입니다. 요게 없이는 이 예산안 통과가 좀 깝깝스러워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안이 나온다, 그리고 통과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도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옥신각신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과되네 마네, 통과되네 마네, 뭐 공화당이 반대하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마 인지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셨던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예, 그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 두 번째는, 예,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지금 CS 윈드 차트를 갖다 준비 중인데, 대표적인 풍력주죠. 예, 대표적인 풍력주입니다. 주가가 뭡니까? 잘 181선 위에서 버텨주느냐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해요. CS 윈드뿐만 아니라 뭐 상강 MNT, 그죠? 상강 MNT는 조금 더 좀 처졌어요. 아무래도 CS 윈드가 당연히 주도급이기 때문에 당연할 겁니다. 뭐 OCI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OCI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두산 퓨어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가가 그동안 잘 버텨주느냐, 사실은 이게 관건일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 잘 버텨주고, 그리고 또 이게 꼭 9월 20일부터 이슈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아직까지 한 달 하고도 열흘, 한 40일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을 테고, 해외에서도 또 이슈가 있을 테고, 이런 이슈를 타면서 뭐가 돼야 되죠? 주가가. 예, 주가가 또 이렇게 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면서, 잘 견고하게 버틸 자리에서 잘 버텨주느냐, 이게 관건일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요게 통과되는, 예, 게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예, 주들의 그 상승, 예,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점쳐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그게 통과돼야 2022년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규모 투자, 태양광도 투자되는 거고, 뭐 풍력, 전기차, 원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의 뭡니까? 예, 우리나라의 부품사, 예, 부품주 혹은 어떤 시설 관련주, 이런 종목들로도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즉 아직 꺼지지 않는 불은 맞지만 8월부터 오르네 마네 왜 안 오르나,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통과됐는데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하면서 실망해버리면 정작 9월달에는 뭐죠? 9월달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는 9월달부터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안 움직이게 되면은 9월달에 정작 움직일 때 놓쳐버릴 수 있다, 라고도 놓쳐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염두해서 이런 일정, 그 다음에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